안녕하세요. 건강드림넷과 신재호 권장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두통이 낫지 않아서 정말 지치고 힘드신가요? 특히 아조비 같은 최신 주사까지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 그 막막한 심정,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뵙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길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이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눈물과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죠. 수많은 치료를 거쳐도 끝이 보이지 않는 통증의 터널 속에 갇힌 바로 그런 기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라고요. 약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통증 시스템, 즉 신경 경로가 너무 과민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과민해진 시스템은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아조비 같은 편두통 예방을 위한 정말 강력한 주사조차 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통증의 종류에 숨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노시플라스틱 통증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뇌가 통증을 그냥 학습해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다친 곳은 없는데 뇌회로가 스스로 아프다, 아프다 하고 계속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죠. 비유하자면 불은 다 껐는데 화재 경보기가 계속 시끄럽게 울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신경계에 일종의 버그가 생긴 겁니다. 제가 이 비유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MRI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환자분들은 더 답답해하시죠. 이건 뭐냐면 컴퓨터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부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즉 우리 신경망의 오류에서 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소프트웨어 버그가 스스로를 계속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통증이 생기면 당연히 몸을 덜 움직이게 되죠. 그럼 그 부위 조직은 더 뻣뻣하게 굳고요. 이 굳은 조직이 또다시 새로운 통증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예요. 약물만으로는 이 끝없는 고리를 끊어내기가 정말 힘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 문제는 도대체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다행히 최근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의학계에 아주 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요, 통증을 그냥 신경선 하나의 문제로만 봤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전체가 통증을 조절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걸 바로 글리아 신경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신경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슈반세포라는 보호막과 세포의 기질이라는 지지대가 서로 딱 붙어서 신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죠. 아주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자극으로 이 주변 환경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딱딱해진 환경이 보호막인 슈반세포의 재생 능력을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신경을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성적인 통증 신호를 계속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보통 4단계로 진행돼요. 첫째, 보호 굴격이 무너지고, 둘째, 신경을 꽉 잡아주던 접착제가 사라집니다. 셋째, 신경이 그대로 노출돼서 약해지고요.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정말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도 신경이 툭툭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성 통증에 보이지 않는 진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신경 주변 환경 자체가 물리적으로 굳어버리고 신경은 과민해진 상태.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물리적인 리셋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의 약물 치료는 통증 신호를 보내는 물질을 막아서 일단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접근법은 그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 아까 말씀드린 그 소프트웨어 오류 자체를 고치려는 겁니다. 마치 과열된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눌러서 껐다가 다시 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 신경 시스템을 재부팅 시키는 거죠. 이 재부팅을 위해서 과열된 스위치를 직접 꺼주는 대표적인 시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이마가 조여와요 하는 통증에는 쏜비라는 방법으로 눈 주변 신경을 직접 안정시킵니다. 또 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리는 듯한 지독한 두통에는 SPG라는 핵심 스위치를 차단하고요. 마지막으로 몸 전체의 긴장도를 낮추고 뇌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목의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SGB 같은 방법도 있죠. 각각의 문제 지점에 맞는 스위치를 정확히 찾아내서 딱 꺼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 모든 치료에는 스테로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는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강력하지만 반복해서 사용하면 신경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저희는 약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신경 스스로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능의 정상화에 집중합니다. 사실 이런 개별적인 시술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더 큰 치료 철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몸 전체의 기능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저희 치료 철학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증상을 넘어 원인까지, 구조를 넘어 기능까지. 단순히 아픈 부위만 보는 게 아니고요. 통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능적 불균형을 함께 다루는 거죠. 이걸 저희는 기능 밸런스 치료, 줄여서 FBT라고 부릅니다. 이건 마치 소방관이 큰 불, 그러니까 주된 통증 부위만 끄는 게 아니고요.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불씨들, 즉 환자 본인도 잘 모르는 숨은 통증 유발점까지 모두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해야만 몸 전체의 통증 방어력이 높아지고 다시는 불이 나지 않는 안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아조비 같은 약물 치료에 실패했는데 바로 시도해도 되나요? 네, 오히려 그럴 때 더 권장됩니다. 약물에 반응이 없다는 것 자체가 신경이 그만큼 과민해졌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시술이 위험하지는 않나요? 전혀요. 숙련된 전문의가 시행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로 아주 짧고 안전하게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는 얼마나 가나요? 이건 단순히 통증을 잠깐 없애는 게 아니에요. 신경계를 장기적으로 리셋해서 통증의 빈도와 강도 자체를 줄이는 게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을 통해 지긋지긋한 통증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겪는 만성 통증은 그냥 참고 견뎌야 할 숙명이 아닙니다. 약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여러분의 신경계가 너무 지쳐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그 통증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굴레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오류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명의 최종 결론이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독한 편두통, 이제는 약을 늘리는 데만 매달리는 대신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신경의 통로를 직접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